자, 이 시간에는 6단원 첨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첨가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니은이 없었는데 첨가되는 거죠. 그럼 어떤 조건에서 니은이 첨가가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아는 것이 이 시간의 하나의 목표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규정부터 먼저 살펴보고 예와 함께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우리가 합성어, 파생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에, 앞 단어에 해당하는 것은 합성어 얘기를 할 때 앞 단어고, 파생어라는 것은 접두사. 자,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끝이 자음이란 소리는 받침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뒤에 결합되는 단어나 전미사에, 즉 뒤에 단어라는 것은 합성어의 예를 들어는 거고, 뒤에 결합되는 전미사라는 것은 파생어일 경우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자, 뒤에 단어의 또는 전미사의 첫 음절이 뭐로 되는, 즉 모음인 이계열의 모음입니다. 이, 야, 여, 요, 유. 이렇게 이야, 여, 요, 유인 경우에 니은이 첨가돼서 그 이가 니로, 그러니까 니은이 없었는데 이가 니가 됐습니다. 즉 니은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하나 들어갔어요. 이런 조건 하에서 야가 냐로, 여가 녀로, 요가 뇨로, 유가 뉴로 발음되는 현상이 바로 니은 첨가를 설명하고 있는 규정인데, 자, 이것이 어떤 거를 뜻하냐? 일단 합성어 및 파생어라는 문법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 또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형태가 합성명사고, 그 다음에 파생어라는 것은 접사와 어근 또는 어간이 결합된 형태가 파생어죠. 즉, 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뭐와 뭐가, 어떤 말과 어떤 말이 결합된 상태에서 앞에 단어의 그 끝이 자음, 즉 받침이 있고 뒤에 결합되는 단어 또는 말의 앞부분이 이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 니은이 첨가돼서 니냐, 녀, 뇨, 유가 된다. 이게 바로 니은 첨가입니다. 이것은 뭐 많은 단어에서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솜니불을 많이 사용하진 않고 가벼운 이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옛 어른들은 그래도 여전히 겨울철엔 솜니불을 좋아하십니다. 자, 솜과 이불이 결합된 단어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솜이불을 솜이불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솜니불이라고 발음합니다. 이것도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동안 자연스럽게 발음해왔던 부분인데, 솜이불이라 쓰고 왜 솜니불이라고 발음한가? 이 니은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즉, 니은이 첨가된 단어입니다. 자, 니은 첨가가 어떨 때 된다고 그랬죠? 이 29항 규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떤 말과 어떤 말이 합성되거나 파생된 이렇게 결합된 단어죠. 솜과 이불이 결합된 단어에서 앞에 단어의 받침이 자음으로 끝나. 받침이 있습니다. 미음이란 받침으로 자음이 끝났고 뒤에 조건이 이야, 여, 요, 유입니다. 즉 이불이라는 이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이에 니은이 첨가돼서 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솜니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솜이불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솜이불이라고 쓰고 솜이불이라 발음하지 않고 솜니불이라고 발음하는 이유가 니은 첨가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자, 하나만 예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연필. 색깔 있는 연필, 색연필을 우리는 모두가 다 색연필 발음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의심할 여지도 없이, 뭐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모아자들은 색연필을 잘 발음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이게 그럼 색연필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고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단 어휘 자체를 새롭게 익혀야 되고 배워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 모아자들이 색연필이라고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나 원리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 바로 조건이 색과 연필이 결합된 단어이고 앞에 색이라는, 그러니까 즉 색에서 기억,
자음으로 끝난, 즉 받침이 있는 단어이고 뒤에 이야 여요 유에서 여로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니은이 첨가돼서 여가 녀로 되죠. 그래서 색연필이 되죠. 자,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배운 것을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색연필일 때, 자, 니은이 기역을 만났을 때, 자, 아까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이나 미음과 같은 비음을 만나면 비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은 뭔가 계속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비음도 니은, 미음, 이응 이 세 개도 비음도 꼭 알아야 될 것이고 기역, 디귿, 비읍도 어디선가 계속 어떤 법칙과 관련된 자음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이 니은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역이 미음을 만나도 됩니다. 즉 비음을 만났을 때 기역과 같은 조음 위치상에 있는 이응으로 같은 비음인 이응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색연필에서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먼저 일어난 니은 때문에 기역도 비음화가 일어나서 생연필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 발음의 규정이 그러니까 발음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 모호화자들에게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굳이 설명하려고 했지도 않았던 자연스러운 발음들이 사실 모호화자한테 설명을 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학습자에겐 또 얼마나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몇 가지 예를 유사하게 들어준다면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또는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하나의 그 흥미와 성취욕도 느낄 수 있듯이 좀 배움의 그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청과 관련된 부분의 예를 들었는데 뭐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니은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뭐 크게 한번 그냥 읽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막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읽어줘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들 몇 가지 예들 나왔죠. 이것도 우리가 선생님들이 한번 학생들하고 풀어보도록 하는데 하나 예만 들어볼까요? 자, 꽃잎. 아주 예쁜 꽃잎 사진이 있는데 꽃잎 볼게요. 꽃과 잎이 합해졌어요. 자, 앞에 단어에 받침이 자음이 있습니다. 치읓이야. 뭐 치읓이오든 뭐가 있든 아무튼 자음으로 끝났습니다. 받침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결합되는 이 말의 이 부분이 이하여요요. 요게 중요하죠. 이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것이 첨가된다고요?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러니까 꽃잎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치읓은 다시 대표 받침이 될 수 있는 뭐로 바뀐다고요? 디귿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치읓은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는 아까 니은이 이미 첨가돼서 니은이 됐고 그 다음 피읍도 대표 받침이 피읍 그 자체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읍은 읍, 즉 비읍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받침이 디귿으로 바뀌고 소리가 그 다음에 피읍은 디귿으로 비읍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칠판에 이게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꽃잎. 자, 결과적으로 나온 표준 발음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꽃잎이 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온 발음이지만 이 중간 과정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꽃과 잎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니은이 첨가되죠. 그래서 니가 되죠. 그런과 동시에 앞에 꽃이란 단어의 치읓 받침은 대표 받침에 의하여 디귿 소리로 바뀌죠. 그 다음에 요 피읍도 대표 받침에 의하여 비읍 소리로 바뀌죠. 자, 그래서 꽃잎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 보아하니 자, 니은이 바로 비음입니다. 니은이나 미음과 같은 비음이 나오면 바로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앞에 어떤 단어가 어떤 그 자음이 있는가. 아까 세 가지 말했죠. 기역, 디귿, 비읍. 이 세 가지는 뭔가가 계속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디귿입니다. 자, 디귿과 비음, 니은이 만났을 때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디귿이 뭘로 바뀐다? 비음으로 바뀐다. 자, 비음으로 바뀌려면 디귿이 같은 그 조음 위치상에 있는 비음은 누구냐면 니은, 미음, 이응 중에서 니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꽃잎 그대로.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중간 과정에
니은 첨가도 일어났고 대표 받침의 발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비음화도 일어나서 꽃잎이라는 발음으로 표준 발음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첨가로 시작해서 비음화까지 연결된 부분을 봤고요. 다시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얘들은 한번 써보기도 하고 같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발음해 보면서 니은 첨가를 주의 깊게 공부해 보도록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가와 관련된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사이시옷이 나왔는데 사이시옷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그 학문적으로도 여러 설명이 복잡한 부분이고 그래서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시옷을 뭐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이시옷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요 첨과 관련돼서 몇 가지 사항, 꼭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시옷이 이제 결과적으로 붙어있는 단어일 경우에 발음의 몇 가지 이해들입니다. 규정입니다. 자, 첫 번째 또 그드부스즈가 나왔네요. 우리가 경음할 때 이 5개 자음을 얘기했었죠. 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 자, 선생님이 경음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역시 경음하랑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역, 디귿, 그러니까 그드부스즈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있을 때 이들 자음이란 이 5가지를 말하죠.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 경음이죠.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한번 이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등굣길 예를 들었네요. 지금 등교하고 길 사이에 사이시옷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이시옷 들어가 있는 단어가 맞는 단어인데 자, 이렇게 사이시옷이 있는데 뒤에 그드부스즈 5개의 자음이 올 경우에 하나인가 사이시옷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뒤에 그드부스즈라는 5개의 자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뒤에 있는 그드부스즈를 경음으로 발음한다 하는데 사이시옷이 올 때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라는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선생님 일부러 지금 천천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천천히 같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분석하고 발음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학습하였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바로 뭐 사이시옷 모르겠어요. 잘 사이시옷 모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옷은 대표 받침 제일 먼저 떠올려서 디귿으로 바뀐다. 발음이. 자, 디귿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앞에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그드부스즈 만나면 경음화되는 1번 조건 가장 비중이 큰 거. 그러니까 그 정도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앞에 디귿으로 바뀌었고 뒤에 그드부스즈 왔을 때 경음이 됩니다. 그래서 등굣길, 요게 그냥 사이시옷 생각 안 해도 우리가 경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표 받침 바꿨고 경음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도 되고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등굣길.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니 이때의 시옷이 그냥 뭐 우리가 이런 옷에 달린 옷의 밑에 받침으로 붙어 있는 시옷 원래 자음 시옷과는 달리 이 시옷은 그 단어 원자체의 시옷이 아니라 등교의 길과 합해지면서 붙은 그 사이에 들어간 사이 시옷이기 때문에 옷의 받침으로 있는 시옷과는 다른 기능을 가진 시옷이라서 이게 다른 시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사이 시옷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사이 시옷에는 뭔가 발음 규정이 따로 있었는데, 즉 사이 시옷이 들어갔을 때는 이건 그냥 사이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좀 형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없다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 뒤에 있는 것만 경으로 바꿔주고 시옷은 그냥 사이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시 사이에 없다고 치고 없애버려서 원칙 발음은 사이 시옷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경음화 발음의 중에서는 경음 앞에 사이 시옷 없애고 그냥 뒤에 경음만 소리내는 등굣길, 이렇게 등굣길, 이게 원칙 발음이고, 하지만 대표 받침으로 시옷을 디귿으로 바꿔
바꾼 대표 받침으로 바꾼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발음을 다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좀 짧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시오 뒤에, 역시 사이시오 부분입니다. 사이시오 뒤에 니은이나 미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사이시오 뒤에 이 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자, 이게 그냥 듣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잇몸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잇몸을 지금 사이시옷이 들어간 잇몸인데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에 있는 시옷을 디귿으로 대표 받침으로 생각하고 디귿이 니은이나 미음인 비음을 만났다. 그래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으로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사이시옷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사이시옷 다음에 미음이 오면 앞에 니은으로 바꾸겠다라는 규정을 적용해도 당연히 맞습니다만 그 사이시옷이라는 걸 몰라도 시옷을 대표 받침으로 바꾼 다음에 비음화를 적용하면 이미 배웠던 거를 활용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다른 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시옷과 그리고 니은 첨가에 해당하는 첨가 부분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예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확인을 해서 같이 연습 문제로 수업 시간 이외에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에서는 탈락을 다루게 되는데요. 아까 6단원에서의 첨가 반대로 첨가는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간 것이고 탈락은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탈락의 예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 뭐 탈락의 그 예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우리 언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읗 탈락을 우선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히읗과 관련된 것은 이미 앞에 단원에서 좀 배운 바가 있으므로 한번 그때 앞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다시 이 탈락과 관련된 부분만 히읗을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읗 탈락은 현실 발음에서 히읗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건이 자 공명음, 즉 소리가 울려서 나는 그 공명음, 그러니까 그 비음과 유음에 해당하는 여기서 이응 빠지고 자 미음, 니은, 리을과 그 다음에 모음 이렇게 공명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 히읗이 올 때 이응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표준 발음은 아니고 실제 현실 발음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 했을 때 그냥 대학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도 당연히 됩니다.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빨리 말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대학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대학 이렇게 현실 발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표준 발음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대학 이렇게 히읗이 좀 탈락되는 발음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조건일 때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모음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모음이면서 이제 공명음에 해당하는 모음이죠. 그 다음에 뒤에 역시 히읗 다음에 모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명과 모음 사이, 즉 에와 아 사이에 히읗이 있을 경우에 이 히읗이 이 모음과 공명음 사이에서 좀 탈락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히읗 소리가 약해지죠. 그래서 대학 이렇게 당연히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학 이렇게 빨리 발음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대학이라고 썼는데 대학이라고 발음하죠. 그러니까 듣고 쓸 때 외국인들이 좀 혼동할 수 있는 자기는 들은 대로 썼는데 틀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설명할 때 현실적으로 화자들이 많이 이게 히읗이 탈락되는 식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조건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준다면 원래 맞춤법에 맞는 표기와 발음에서의 문제상의 그 생기는 괴리감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술학원 같은 경우도 미술학원. 지금 선생님은 그대로 다 발음을 했습니다. 미술학원.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빨리 말하다 보면 미술학원. 이렇게 돼서 히읗이 없어졌어요. 미술학원. 분명히 두 개의 발음이 다릅니다.
미술학원, 미술학원. 그래서 미술학원이라고 발음하는 화자들도 꽤 있는데 이게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현실 발음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봤더니 자, 미술학원 앞에 리을이라는 자, 유음이죠. 즉 이제 공명음에 해당하는 유음. 리을로 끝났고 그다음에 역시 대학에서의 하처럼 아라는 모음 사이에 히읗이 왔어요.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 오다 보니 이 히읗이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천천히 제대로 발음하면 미술학원인데 미술학원. 빨리 말하다 보니까 모음과 공명음 사이에서 히읗이 없어져서 탈락돼서 미술학원처럼 발음하고 특히 감사합니다 했을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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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발음도 꽤 익숙하죠. 이렇게 발음하는 화자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합니다의 히읗은 어디로 갔냐? 역시 모음과 모음,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히읗이 탈락되는 경향을 실제적으로 많이 보이더라 하는 측면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읗 탈락은 현실 발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로서 우리가 외국인 화자에게 실제 발음과 표준 발음과의 어떤 차이점을 설명할 때 예로 그 설명을 좀 보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 한번 다 정확하게 발음할 때와 빠르게 발음할 때를 실제적으로 발음해 주면서 지도를 하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탈락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자, 디귿 탈락입니다. 자, 이 디귿 탈락은 표준 발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에 이런 경향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실제 현실 발음에서 디귿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조건이냐면은 쌍시옷 앞에 놓여 있는 디귿일 경우에 탈락되기도 합니다. 예, 현실 발음에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이 단어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물어보다의 의미 묻습니다 했을 때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묻습니다. 디귿 받침 살아있고 디귿 다음에 그드브스즈 시옷 왔죠? 그러니까 그 디귿 다음에 그드브 다음에 그드브스즈 왔죠? 경음화 현상 1번에 해당하는 가장 비중 많은 그 경음화 되기, 그러니까 된소리 되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묻습니다. 디귿 있는 묻습니다. 그리고 이 비읍 받침은 뒤에 니은이나 미음, 즉 비음을 만났을 때 비읍은 비음인 미음으로 바뀌어서 미음이 됐죠. 비음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귿은 그냥 디귿 살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묻습니다. 그다음 경음화 그드브스즈 와서 경음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가 이제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인데 이것을 이제 실제 화자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묻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좀 탈락된 발음으로들 또 많이 발음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요 발음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디귿이 떨어졌나요? 떨어진 게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발음을 많이 하는 경향, 그러니까 뒤에 더 이 경음이 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여기도 너무 더 강해서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빠졌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실제 화자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음하다 보니 묻습니다라고 발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탈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이 시대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모호화자일 경우에는 한국어의 문법이나 발음의 원리를 이미 내재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지만 외국인에게 있어서 한국어는 새로운 언어, 외국어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많은 지식과 이런 원리를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발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마치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인 모호화자만큼 그렇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을 할 수 없듯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한국어를 정확하게 실제 표준 발음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지도하는 데 많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우리 교재와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러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었다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